기업분들도 만나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과 달리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두 개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세계 최대 연기금 중에 하나죠. 네덜란드 공적 연기금 ABP가 우리 돈으로 20조 원, 150억 유로 이 정도에 달하는 화석 연료 자산을 모두 처분한다라는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요. 2023년 1분기까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이런 화석 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모조리 다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매각하겠다고.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이 한 80개 정도 되고요. 이 규모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봤더니 이 ABP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규모로 보면 716조 원, 5,280억 유로인데요. 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제 본사가 있는 석유 공룡이라고 불리죠. 메이저 석유 회사인 로얄 더치셀 지분을 판매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ABP는 유럽에서 보면 유럽에서 제일 큰 연기금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를 한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좀 놀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지에서. 왜냐하면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이런 화석연료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ABP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게 기후변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점점 커져서 장기 수익률이 떨어진다 라는 걸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코리엔 보트만 콜 ABP 의장인데요. 이분이 한 말은 7년 안에 지구 전 세계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이 투자 전략을 급격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발전사나 자동차 산업, 항공 이쪽을 다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내부 현지에서 들려오는 거를 들어보면 딱 그 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는 정말로 지금 법적인 소송까지 이 기후변화 때문에 기업 투자자들한테까지도 지금 법적인 소송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업종 정유사라고 해서 본인의 사업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지는 않잖아요. 근데 네덜란드는 지금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환경단체들이 7개인가 모여가지고 제가 유튜브도 찍었잖아요. 그 로얄 더치셀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2030년까지 2019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줄여라! 라고 로얄 더치셀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로얄 더치셀이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기업한테 온실가스 감축을 이만큼 하라라고 부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한테 이런 소송이 걸렸다면 9월 달에 이 기후행동그룹 파슬 프리라는 화석연료 프리 이런 거죠. 우리말로 치면 파슬 프리라는 이 단체가 ABP에 대해서 이 ABP의 투자 정책이 파리 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약속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지 배제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결을 요청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래서 ABP는 이 소송에 대해서는 자기들하고 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현지에서는 이 소송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Follow This라는 ESG 중심으로 행동주의 투자를 하는 곳인데 여기에 있는 이제 법률 고문이 하는 말이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다양한 기관, 기업 이런 것들 투자자들까지도 소송의 물결이 예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석유 메이저라든지 대형 투자자들이 어떤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상당히 개별적인 책임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투자 배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블랙락의 레디핑크도 얘기를 했죠. 무조건 이제 화석연료 기업을 이렇게 매각을 한다거나 배제를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전환을 돕는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당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부 매각을 하는 그런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캐나다의 그 제2연금 펀드죠. 퀘벡주 연기금 CDPQ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말까지 4천억 달러, 468조 원 정도 되는 이 규모의 석유 포트폴리오를 다 처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또 다른 연기금인 PME라고 하는 여기는 9월달에 업스트림이라고 하죠. 석유 추출하는 거, 유통하는 부분, 이 포트폴리오는 매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화석연료 기업들한테 이런 투자자들이 전환을 조금 더 빨리 하고 탄소 중립 전략을 세우라고 계속 주주 관여를 하잖아요. 편지도 보내고 주주 관여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쪽에서 대응을 못하거나 뭔가 변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이런 조치도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해외 미디어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북유럽 최대의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데 노르디아 자산운용에서 포스코를 퇴출했다라는 이야기를 기사에 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곳의 책임자가 포스코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권, 환경, 기업윤리 이런 문제를 안고 있고 관여 활동을 제대로 수용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반적인 ESG 리스크를 안고 있다. 꽤 큰 세금 투자 미디어인데 여기에다가 기사로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내 기업이 이제 더 이상 국내의 용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우리 대부분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외 미디어에 이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레퓨테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렇게 주주 관여 활동이 그전에는 뭐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ESG와 기후변화 이슈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이 부분도 계속 좀 많이 중요해지고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분들도 만나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과 달리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덴마크 연기금 PK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미얀마 관련된 기업들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하고 또 이렇게 계속 관여 활동을 막 하면서 이걸 하지 않으면 투자 배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뉴질랜드에 있는 슈퍼펀드라는 곳에서는 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지금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구글, 알파벳 뭐 이런 이제 소셜미디어 대기업들한테 계속 관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들 기업들이 이제 이사회 멤버하고 미팅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차단돼 있다, 거절당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금들이 받는 부담감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지난달에 컨설팅 기관 머서라는 곳이 유럽 12개국에 한 850개 정도가 되는 퇴직연금 펀드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 절반 정도가 유럽과 영국의 연금 펀드 절반 정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투자 리스크를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 정도만이 현재 넷째로 이거를 약속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사실 뭐 포트폴리오 전체의 탈탄소를 선언하고 이걸 이행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뭐 유럽조차도 꽤 쉽지 않은 과제인 거죠. 이런 상황이고요. 그 COP26을 앞두고 뭐 계속 여기저기 막 새로운 발표가 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표 저희가 또 듣는 대로 유튜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